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꾹꾹이 백과사전입니다. 혹시 새벽 3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축축하고 쿰쿰한 무언가가 얼굴 위로 툭 하고 떨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눈을 떠보니 반쯤 씹어 너덜너덜해진 쥐돌이 인형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 옆에서 고양이는 세상 뿌듯한 표정으로 야옹 하고 울고 있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린 양이가 드디어 집사를 자기 사냥감 컬렉션의 일부로 생각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집사를 너무 사랑해서 끔찍이 아끼는 1호 보물을 바치는 걸까요? 오늘 고양이들이 보내는 이 기묘하고도 사랑스러운 신호의 진짜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사냥꾼,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얌전히 잠든 이 작고 푹신한 생명체는 사실 야생의 피가 흐르는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하루 20시간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모두 새벽 3시에 미친 우다다와 장난감 사냥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일 뿐입니다. 고양이의 뇌는 수천 년 동안 발견하고 추적하고 덮치고 제압한다는 사냥 알고리즘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집고양이에게 장난감은 사냥감을 대체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 그리고 우리 집사들은요, 고양이의 눈에는 사냥 능력 제로에 캔 뚜껑 따는 소리에만 반응하는 거대하고 어설픈 아기 고양이일 뿐입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굳이 죽은 쥐돌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바로 이 나는 사냥꾼, 너는 나의 소중한 가족이지만 사냥은 못하는 이라는 관계 설정에서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집사에게 주는 사냥 선물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을 자신에 대한 애정과 충성의 표시, 즉, 집사님, 제가 힘들게 사냥한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의미의 조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그룹, 즉 가족과 음식을 나누는 습성이 있거든요. 야생에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에게 반쯤 죽은 사냥감을 가져다주며 사냥법을 가르치듯 우린 양이들도 우리를 사냥 못하는 불쌍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먹이를 챙겨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혹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큰 아기 고양이가 또 굶주렸겠구나. 내가 잡은 이 신선한 쥐돌이라도 먹어야지 하는 기특한 마음인 셈이죠. 이 행동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자신의 가족, 즉 내 새끼처럼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와 애정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만약 축축한 쥐 인형을 선물 받았다면 역겨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 냥이의 깊은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현실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집사야, 사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교육 목적의 시범이라는 설입니다. 고양이의 눈에 비친 우리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냥꾼입니다. 하루 종일 키보드나 두들기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사냥 기술이 늘 리가 없죠. 어미 고양이가 새끼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주며 사냥 연습을 시키는 것처럼 고양이는 우리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며 잡아, 목표물을 발견하면 이렇게 잽싸게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어야 해.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고. 알겠어?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당신과 장난감을 번갈아 쳐다본다면 이 가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건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자, 이제 던져. 내가 다시 잡아올 테니 잘 보고 배워 라는 라이브 코칭 세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들의 위대한 가르침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힘차게 던져주세요. 당신의 서툰 사냥 실력을 한심하게 여기면서도 기꺼이 다시 잡아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집사야, 나랑 놀자는 순수한 놀이 요구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양이의 행동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보이는 그대로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 고양이나 활동적인 품종의 경우 장난감을 물어오는 것은 나 지금 너무 심심해. 이 장난감으로 나랑 놀아주면 안 될까? 라는 직접적인 의사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아지들이 공을 물고 와서 놀아달라고 조르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집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즐거움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장난감을 던지고 가져오는 과정은 고양이에게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집사와의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져와서 당신 다리에 몸을 비비거나 갸르릉 소리를 내며 당신을 올려다본다면 이건 100% 놀아달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아이고 우리 애기 선물 가져왔어 라고 말하며 머리만 쓰다듬어 줄 게 아니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최소 2분이라도 열정적으로 놀아주는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고양이가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 아기 고양이 시절에 우연히 장난감을 물고 당신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마도 어머, 우리 냥이 너무 똑똑하다. 기특해라 하며 폭풍 칭찬과 함께 간식을 주거나 격하게 쓰다듬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하, 이 축축한 쥐 인형을 저 거대한 인간에게 가져다 주면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나를 칭찬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연관관계가 뇌리에 박힌 것이죠. 그 이후로 고양이는 당신의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장난감을 물고 와서 나 좀 봐줘, 나 예뻐해줘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즉, 장난감은 선물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 또는 입장권인 셈입니다. 이 행동은 당신과 고양이 사이에 형성된 긍정적인 강화 학습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므로 앞으로도 장난감을 물고 올 때마다 기쁘게 반응해주며 이 사랑스러운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안전한 장소로의 먹이 운반 본능 때문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은 사냥에 성공하면 다른 포식자나 경쟁자에게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즉시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안전한 자신만의 은신처로 사냥감을 물고 갑니다. 집고양이에게 집 전체가 안전한 영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집사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냄새가 가장 많이 묻어있고 항상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있는 곳이야말로 최고의 은신처인 셈이죠. 따라서 고양이가 장난감 사냥에 성공한 후 그것을 의기양양하게 물고 당신에게 오는 것은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어.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즐겨야지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나 소파처럼 당신이 자주 머무는 공간으로 장난감을 가져온다면 그곳을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발치에 놓인 너덜너덜한 인형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도 좋습니다. 6번째, 이것은 고양이의 영역 표시 행동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자신의 채취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얼굴, 발바닥, 꼬리 등에 있는 취선 센트 글랜드를 이용해 자신의 냄새를 가구나 사람에게 묻히며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죠. 우리가 흔히 꾹꾹이나 부비부비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난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양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에는 이미 그의 침과 채취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장난감을 집세게 가져와서 비비거나 근처에 두는 행동은 집사, 너도 내 거야. 우린 같은 냄새를 공유하는 한 가족이야 라는 소속감을 표현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즉, 장난감을 매개체로 당신과 자신의 영역을 합치고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이자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영역 표시, 세레모니와도 같습니다. 조금 소유욕 넘치는 표현 방식이지만 그만큼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뜻이니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겠죠. 7번째 이유는 고양이에 넘치는 사냥 스트레스 해소 과정의 마무리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양이의 모든 감각과 신체 구조는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집고양이들은 이 강력한 사냥 본능을 분출할 기회가 거의 없죠.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장난감을 이용해 사냥 놀이를 해주며 이 본능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사냥 놀이는 단순히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사냥 시퀀스는 탐색, 추격, 덮치기, 제압, 물어뜯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여 식사하기까지 이어져야 완벽하게 끝납니다. 고양이가 장난감을 격렬하게 물고 흔든 후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오는 행동은 바로 이 사냥 시퀀스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며 완벽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냥 성공을 축하해주고 그 성과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둥지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과정을 통해 고양이는 사냥 본능을 완전히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8번째, 때로는 이것이 고양이의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장난감 선물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을 물고 와서 내려놓지 않고 입에 문 채로 계속해서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 고양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입에 물고 울음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한 행동 패턴입니다. 고양이에게 장난감은 새끼를 상징하는 대리 만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집 안 환경에 변화가 없었는지, 낯선 사람이나 동물이 방문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다른 요인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장난감을 뺏거나 놀아주기보다는 고양이를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안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왜 불안해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집사의 역할이겠죠. 9번째 가설은 고양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과 소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밥그릇 앞에서 울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고 화장실 앞에서 울면 청소를 해달라는 뜻인 것처럼요. 장난감을 물고 오는 것 역시 특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는 간식이 떨어졌을 때, 혹은 물그릇에 물이 신선하지 않을 때, 고양이는 일단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고 와서 당신의 주의를 끈 다음 원하는 것이 있는 장소로 당신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집사,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이 쥐돌이만큼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라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을 물고 와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까딱거리거나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려고 한다면 그저 놀아달라는 뜻으로 치부하지 말고 고양이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 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이유는 고양이의 모성애 또는 부성애 본능의 발현입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한 암컷 고양이에게서 이런 행동이 자주 관찰될 수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 기르고 싶은 본능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장난감을 자신의 새끼처럼 여기고 애지중지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 가상의 새끼를 입에 물고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잘 때 자기 품에 꼭 껴안고 자기도 하며 심지어 집세에게 우리 애기 예쁘지? 하며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고양이가 어딘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보호 본능과 애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유독 한 가지 장난감에 집착하며 그것을 새끼 다루듯 한다면 그 장난감을 함부로 버리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우리 아가 새끼를 정말 잘 돌보는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며 그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감은 고양이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11번째, 어떤 장난감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장난감이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양이가 쥐나 새, 벌레 모양처럼 실제 사냥감과 유사하게 생긴 인형을 가져온다면 이는 앞서 설명한 사냥 선물이나 사냥 교육의 의미가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형태의 장난감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과시하고 가족 구성원과 그 성과를 공유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깃털 막대나 공처럼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일부를 물고 온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사냥감 자체보다는 놀이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집사야, 아까 했던 그 재미있는 놀이 또 하자. 이 깃털 좀 다시 흔들어봐. 라는 명확한 놀이 요구, 신호인 셈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물고 온 장난감의 종류를 유심히 관찰하면 그 순간 고양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포인트는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져올 때 내는 소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 즉 야옹은 사실 성묘들끼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직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 발달한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톤과 길이에 따라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을 입에 문 채 에우 우웅 또는 мямямя 하는 식으로 낮고 특이한 소리를 낸다면 이는 사냥에 성공한 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승전보와 같은 소리입니다. 모두들 주목,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냥에 성공했다 라고 온 동네에 자랑하는 것이죠. 반면 장난감을 내려놓고 당신을 보며 짧고 높은 톤으로 야옹 하고 운다면 이는 자, 이제 내 차례야. 어서 던져 라며 놀이를 재촉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불안한 듯 처량하게 미야
하고 길게 운다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불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난감을 가져오는 행동에 어떤 소리가 동반되는지를 함께 관찰하면 고양이의 복잡한 심리를 훨씬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3번째, 이 행동은 품종에 따라서도 그 빈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는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품종들은 유전적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성향을 더 강하게 타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어오기 fetch, 놀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견종이 있듯이 고양이 중에서도 이런 성향이 강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샴 애시아메세, 아비시니안, 메인쿤 같은 품종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지능이 높으며 집사와의 상호작용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서 장난감을 물고 와 놀이를 요구하는 행동을 더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난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 마치 강아지처럼 던져주면 다시 가져오는 놀이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즐거워합니다. 반면 페르시안이나 락돌처럼 비교적 차분하고 느긋한 성격의 품종들은 이런 행동을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코숏, 우리 고양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물어오기 천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4번째, 때로는 장난감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양말, 머리끈, 비닐봉지, 심지어는 집사의 속옷까지. 고양이의 조공품 리스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경우 이것을 사냥감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고양이의 눈에는 꿈틀거리는 양말도 충분히 사냥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집사의 냄새에 대한 애착입니다. 고양이는 후각이 매우 발달한 동물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냄새를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집사의 채취가 짙게 밴 양말이나 옷가지를 자신의 안전한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끈이나 병뚜껑처럼 작고 가지고 놀기 좋은 물건들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수집품을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 이거 봐.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아이템을 발견했어 하는 순수한 자랑의 의미인 것이죠. 어떤 물건이든 그 안에 담긴 너와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냥이들이 이렇게 깊은 뜻을 담아 선물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올바른 리액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15번째 포인트입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져왔을 때 못 본 척하거나 귀찮다는 듯이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선물했는데 왜 나를 거부하지? 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대신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냥이 사냥해 왔어.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정말 멋진 선물이야. 라고 말하며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턱이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스킨십을 더해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반응은 고양이에게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줄 것이며 당신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새벽 3시에 당신의 얼굴을 강타한 축축한 쥐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기쁘게 받아주는 연기력 정도는 발휘해주는 것이 훌륭한 집사의 덕목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16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양이를 야단치거나 그들의 선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물고 온 장난감이 더럽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장난감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행동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은 의도로 한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은 셈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집사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 역시 고양이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라는 생각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만약 정말 바쁘거나 놀아줄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한 다정한 목소리로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놀자라고 짧게라도 말을 걸어주고 잠시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바로 놀이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져온 근본적인 이유 중 상당수는 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냥 교육이든 순수한 놀이 요구든 사냥 본능 해소든 말이죠.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가장 확실하게 화답하는 방법은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장난감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다시 집어서 멀리 던져주세요. 고양이가 신나게 달려가서 그것을 다시 물고 온다면 당신은 최고의 집사입니다. 이 물어오기 놀이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집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우리 집사는 내 언어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해주는 멋진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두세 번에 걸쳐 이렇게 집중적으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집사와의 즐거운 놀이 시간입니다. 18번째, 이 행동이 혹시 문제 행동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가 장난감을 물어다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오히려 집사와의 유대감이 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장난감이 아닌 삼킬 경우 위험한 물건, 머리끈, 비닐 조각, 전선 등을 자꾸 물고 오거나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장난감을 입에 물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우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는 스트레스나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의 선물 공세는 그저 사랑스러운 애정 표현이자 소통의 방식이므로 걱정하기보다는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 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고양이라면 집사와의 교감이나 사냥 본능 충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19번째, 이 모든 행동은 야생의 습성의 집이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외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고양이들은 실제로 쥐나 새, 벌레 같은 진짜 사냥감을 잡아와서 집사에게 선물하곤 합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기겁하는 바로 그 상황이죠. 이것은 그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칭찬이자 애정 표현입니다. 내가 잡은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줄게 라는 의미니까요. 집고양이들은 진짜 사냥감을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대용품으로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고양이가 물어온 쥐돌이 인형은 사실 야생의 고양이가 가져온 살아있는 들쥐와 똑같은 무게의 의미와 애정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 형태가 귀여운 인형으로 바뀌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사냥꾼의 본능과 가족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침대 위에 놓인 축축한 장난감이 조금은 더 사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능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이 모든 가설을 종합해 볼 때 고양이가 장난감을 물어다 주는 행동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소통과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고양이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사랑해 라는 고백이 되고, 때로는 놀아줘 라는 투정이 되며, 또 때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라는 든든한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어떻든 고양이가 당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반응을 살피며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물고 당신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고양이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을 읽어주고 마음에 답해줄 때, 당신과 당신의 고양이는 비로소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작은 행동에 담긴 가장 위대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양이가 장난감을 물어다 주는 행동에 숨겨진 20가지 비밀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결국 이 행동은 단순히 사냥감 조공이라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랑 놀아줘, 사랑해, 넌 사냥을 너무 못해, 여기가 우리 구역이야 등등 아주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담긴 그들만의 소중한 언어였던 거죠. 이제부터 냥이가 선물을 가져오면 그 눈빛과 상황을 보며 진짜 속마음을 읽어보는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끔은 새벽에 축축한 장난감 테러가 귀찮고 바쁜데 자꾸 놀아달라고 조르는 게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그 작은 몸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양이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냥이들을 사랑하는 다른 집사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꾹꾹이 백과사전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물어다 준 가장 황당하고 웃겼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배틀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